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카페 소사이어티. 네. 전체적인 내용은, 뉴욕에 살던 시골뜨기가 네. 삼촌 좀 어떻게 힘 빌어가지고 네. 취직해보겠다고 네. LA 가가지고 헐리우드. 홀리우드에서 이렇게 좀 하다가 네. 사랑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성공했는데 네. 샹년을 다시 만난 거지. 이제는 외숙모가 된 네. 그녀를 만나가지고 네. 약간 몽글몽글 뭐가 피어 오르려고 하다가 끝나는 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네. 이런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 같은데. 그래? 틀렸어? 그 얘기죠. 아니 그렇게 말하면 너무 영화가 되게 그러니까 우디 알렌 저질 영화는 같잖아요. 네. 뭘 저질이에요? 형, 너는 내 영화 보지 마. 자, 맞잖아. 네. 거기서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왜 들었는지 한번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네? 왜, 아니 왜요, 막 왜요? 진짜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맞잖아. 정말 시골뜨기가 치정극이잖아요. LA 가가지고 LA 가서 새로운 여자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살아갔는데 이게 내 외삼촌이랑 바람했었네? 근데 결국 뺏긴 거 아니에요. 네. 돌아와가지고 네. 모르겠다.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외숙모를 만났어. 네. 근데 여기서 바로 안 끝나고 둘이 옛날 생각하면서 좀 몽글몽글 뭐 하다가 그렇죠. 딱 끝나는 네. 맞잖아요. 네. 뭐가 문제야? 네. 이게 이 영화를 본 사람이면 네. 뭔가 장면들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얘기만 이렇게 들으면 맞아. 네. 완전 막 이상해 막 사랑과 전쟁 이런 거잖아요. 막장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네. 중간에 뭐가 달라? 사랑을 키워가는 굉장히 애틋한 장면도 많고. 그러니까요. 헤어지고 그 나서 청년의- 그리워하는 그런 감정도 그래요.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청년의 그런 것들로 생각하면 청춘 막 이런 장면들도 참 많잖아요. 대사들도 예쁘고.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했는데 보고 나서 성공에 대한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목이 카페 소사이어티인데 이 바비가 아무것도 모르던 촌뜨기가 네. 자기가 운영하는 클럽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다 보는 지배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을 이제 보면서 도움도 받고 관여도 하고 한 발 물러서기도 해야 하는 매니저가 돼 있으면서 그 상류층 사람들의 삶을 이제 자기랑은 별 상관없다고 한 발 떨어뜨려서 여유 있게 볼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그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게 멜로로 보기 좀 애매한 게 네. 그래서 철없던 애들이 철든 얘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는 철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여자가 철들었나요? 전 여자는 여자가 철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네. 나도 어디 가가지고 좋다, 싸우자, 오늘. 네. 왜냐하면 나도 어디 가서 이제 20살 때 막 경멸하고 욕하던 애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 깨달았다고 봐야 돼요. 네.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시종일관 그냥 성공을 하고 싶은데 자기 외삼촌은 가진 게 너무 많고 네. 결국 여자가 뭐 어쨌든 네.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네. 돌아와가지고 성공을 잘 하고 네. 얘기한 대로 네. 뭔가 어른이 된 거죠. 음? 옛날에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보다는 지금은 사회생활도 더 많이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경험도 쌓고 네. 그래서 가정도 꾸리고 잘 살고 있는데 네. 여자는 얘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봐요 저는. 어떤 면에서? 물론 이건 상상에 기댄 거지만 이 남자가 뉴욕에서 만났는데 정말 찌질한 보석 세공을 하고 있다면 네. 두 번 만났을까요? 애틋하게? 굉장한 남자가 돼서 애틋하게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보면 안 될 것 같다고 한 게 여자란 말이야. 그리고요. 그러니까 철이 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애가 오히려 철이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애는 그치.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여자가 이름이 똑같이 본이었고요. 아이 임신을 했을 때도 본이 정말 하고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그냥 그 여자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고 그렇죠. 아내에게서도 그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흔들리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가진 않았지만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꽃을 사오잖아요. 자기 아내에게. 이런 행동들은 흔들린 거지. 네, 흔들린 거죠. 자기를 다잡기 위해서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원래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면서 그 센트럴파크 그 다리에서 이렇게 멋있게 있던 컷들이 한번 나오는데 네. 거기 이제 다시 이제 밤새 아내와 즐거운 대화를 나눴던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했던 또 재즈바에 가서 똑같이 맞아. 본인이랑 똑같이 그래, 그 네. 테크트리를 타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성장하는 얘기고 이제 성공에 대한 애착이 버려지고 좀 우리 이제 좀 나은 인간이 되자라는 성장 영화로 봤는데 멜로라기보단 거기서 이제 둘이 밤새 이렇게 우리가 뉴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줄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계속 우리 남자 주인공 바비가 자기의 애정을 계속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여자 주인공 보니가 키스를 해요. 이걸 원했냐? 키스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는 보지 말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바비가 이제 새로 다시 재회한 보니에게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그렇게 경멸하던 인간이랑 똑같이 할 수가 있냐고.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요리해주겠다. 요리해주겠다고 한 약속이 기억났다. 요리해줄게. 그러면서 다시 예전에 그러니까 헐리우드에 잘 나가는 제작사의 아내 행세를 벗고 예전에 나처럼 할 테니까 내가 음식 대접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게 그냥 그 위치에 맞게 하고 있는 거지. 맞아.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도 내가 경멸하던 그런 인간으로서 행세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인지한 상태라는 거죠. 저는 두 사람이 같이 잤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꽃을 사다 준 거고. 네. 뭐 찔리니까 네. 아내한테. 네. 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남자는 철을 들었고 여자는 아니 철을 안 왜냐면 들었나요? 그렇게 한 거 자체가 같이 자체가? 밤을 보내고 외삼촌이 모르게 같이 자고 어쩌고 네. 했던 그런 거 자체가 네. 두 사람이 성장이라고 봐야 되나? 나는 그 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냥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 사는 거를 보여준, 그러니까 영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저는 근데 그 지점에서 두 사람이 성장했다고 보기는 좀 뭐한 것 같아요. 뭐 이게 성장이냐 아니냐는 뭐 자기들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거니까 뭐 개인마다 다르게 이거 네. 판단이 다를 것 같고 네.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플롯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상으로도 드러나는 게 옛날 헐리우드 흑백 영화들 보면 여배우를 클로즈업 잡으면 뽀샤시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네. 이번 영화에 그걸 써먹었는데 심지어 써버렸죠. 컬러로 해가지고 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나올 때마다 뽀샤시하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희한한 지점이 남자가 나올 때도 어느 순간 뽀샤시하게 잡기 시작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계속 뽀샤시하게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기점이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표현했냐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해봤을 때는 그게 판타지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 배우를 보는 그 남자의 시점, 이게 계속 판타지로 가다가 자기도 판타지가 되고 이 변화가 뭔가 저는 성장이라고 느껴진다기보다는 여기서 그 기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냥 누구나 꿈꾸는 판타지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구나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성장일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느꼈냐면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처음에 험불하게 있다가 성공하고 나서 엄청 화려하게 입잖아요. 어떤 기점 이후로 또 그때의 복장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들을 봐서 그냥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뭐 이거 가지고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다시 뭐 과거의 그런 뭐랄까 자기가 되고 싶지 않았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뭐 성장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냥 사적으로 우디 알렌이 과연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양반일까? 라는 그런 개인적인 저는 그냥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걔네 생각이라서 그냥 그 자기가 생각하는 판타지로 그냥 이야기를 풀어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각각의 개인이 성장했다가 아니라 성공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둘의 멜로 이들이 뭐 윤리적으로 깨끗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때가 묻으면서 욕망에 충실한 얘기냐 치정이냐 했을 때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늙으면서 얻는 지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성장했다는 거죠. 아니 저는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다. 단지 예전에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어서 네. 그게 표출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저는 이게 성장했다 보지 않거든요. 그냥 예전에도 욕망에 충실했는데 지금 여건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을 뿐인 거죠. 네. 근데 훨씬 많아졌는데 얘네가 다시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 다시 그랬다고 본다니까요, 저는. 근데 그게 왜냐면 네. 그렇게 따지면 화면에 안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앉았다라고 하면 그 여자는 어떻게 임신했어?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수위를 그냥 맞췄을 뿐이지. 근데 거기서 의미하고 있는 바들은 예, 두 사람이 맞아요. 육체적인 예. 관계도 하고 다 한 거라니까요. 제가 영화에서- 이해한 약간 비약을 네. 이해한 바대로 비약을 해보자면 3대 1이야 지금. 아니 3대1이 아니라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뭔가 예시 좀 들지 마. 헷갈려 죽겠어 진짜.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요. 김프로님은 이게 무슨 성장이냐. 둘이 다시 만나가지고 심지어 결혼한 상태에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러고 그냥 아름다웠지 로맨틱하고 끝났는데 이게 무슨 성장이냐. 이 인간 똑같다. 맞아요. 얘나 지금이랑 똑같아. 똑같다. 네. 이 두 분의 입장은 뭐 잤다고 쳤지만 또 인생에 대해서 뭔가 반추하게 되고 네. 여러 가지 저는 좀 달라요. 아닌가 배정도 이런 거예요? 일단 이 마무리해봐요. 네. 잤을지언정 네. 지경이 넓어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건가? 같은데. 네. 그렇죠. 세아 씨가 보기에 여자 캐릭터는 어떻던가요? 둘 나오잖아요. 2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네. 부인이 됐던 또 다른 본이. 또 다른 보니와 네. 첫 번째 보니와 네. 뭐 쉽게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남자 입장에서 그 제시 아이젠버그가 어땠는지를 살짝 얘기하면 네. 저는 완전히 그 상황에서 제시 아이젠버그일 것 같아요. 그 찾아왔을 때 다시 찾아왔을 때 제가 거기 앉아 있다 그러면 전 죽어도 쿨하게 그래 오셨어요. 제가 매니저인데요. 뭐 챙겨드릴까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제시 아이젠버그처럼 이렇게 좀 뭐 하는 거지. 실제로 한번 나가잖아요. 눈도 안 깜빡 절로 절로. 못 앉아있겠다고. 딱 그렇게 할 것 같아. 이게 뭐 나머지 캐릭터들이 그렇게 쿨하게 풀어주는데 저는 뭐 쿨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또 그러고 나서 하룻밤을 그렇게 보냈어. 진짜 와이프한테 그렇게 괜히 잘 챙겨주려고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그 남자 찌질한 캐릭터로 표현됐는데 나라도 저렇게 찌질하게 행동하겠다 싶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여자 캐릭터들을 봤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잘 깔아줬다. 얘기를 해보라는 거지. 그 여자 캐릭터가 네. 그 뭐냐 결혼한 이후에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아니, 여자도 상관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여자는 굳이 이제 당장 확실하지 않은 남자보다는 내가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확실한 고지전에 대해서 사람을 얘기하자고.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떠나보냈는데 뉴욕에 갔더니 성공했어. 그리고 나를 만났는데 반가워하지 않아. 그리고 가버렸어 절로. 굳이 그 남자를 찾아가서 인사. 다시 만나고 관계를 트고 뭔가 이렇게 연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네. 그 두 번째 부인 영문도 모르고 그냥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사는 부인 네. 그 사람들을 보면서는 뭔가 공감이 되거나 내지는 빙의가 되거나 뭐 이런 캐릭터가 있었나요? 제가 여자라면 저 저는- 똑같이 선택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애초에 할리우드에서 이 보니가 네. 삼촌을 선택했을 때 단순히 부를 따라서도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네 그럼 사랑이었습니까? 그럼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두 사랑을 놓고 그냥 사랑만 가지고 잰 거예요. 얘는 어떤 사랑이 더 큰가?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가장 행복할까? 왜냐하면 본인은 자기 스스로 말을 하잖아요. 뭐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저 부와 허영 베벌리힐스에 사는 거에 대해서 나는 처음에야 관심이 있었지 지금은 관심 없어. 라고 분명하게 짚잖아요. 그럼 얘는 거기서 선택하는 걸 망설였던 건 정말 두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어쨌든 했잖아요. 나 선택했어. 네. 삼촌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우린 몰랐잖아요. 근데 만나게 됐는데 이 남자애를 다시 만났을 때 그때는 그 옛날 사랑을 다시 만난 거에 대한 반가움인 거죠. 한 여자가 두 명의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데 그 경중을 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래 가능합니까? 그럼요. 아니 남자도 그렇잖아요. 이 삼촌도 아내랑 그렇죠. 본이랑 둘 다 사랑하게 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계속 고민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속물적인 기준을 가지고 올 수는 있겠죠. 네네. 뭐 오래 산 부인과 뭐 그런 책임감이 뭐 여러 있다고 가지 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지위라던가 아니면 본이
정말 사랑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어린. 어쩌면 나의 모든 평판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자도 똑같죠. 사랑하는 두 남자. 한 청년은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데 이 삼촌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적은. 그리고 아내와 자기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는. 하지만 가진 것이 많고 나의 과거의 판타지를 이뤄줄 수 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영화 속에서 본인은 오로지 사랑만을 가지고 고민했다고 생각해요. 바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버비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다 갖춰진 B를 선택할 거냐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사가 있죠. 있었던 나오죠. 것 같은데. 네. 그 본이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나? 본인이 직접 얘기했죠. 누가 얘기해서 네. 정리를 한번 했는데. 제외했을 때. 너를 선택할 수는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지 않느냐.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촌을 그냥 그 재력과 이런 거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러니까 근데 가진 것이 많은 선택의 요소라고 생각을 했다면, 근데 그게 이제 뻥차였잖아요. 뻥차였는데 이혼했다는 말을 그 바비한테 듣잖아요, 해변가에서. 네. 그게 흔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또 그러니까 그냥 뭐 재산 보고 만든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그렇죠. 포함되겠죠. 사람이니까. 그 남자는 1년 반이나 만났고 그렇죠. 오래 기억이 있기 그쵸. 때문에 네. 흔들리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이 남자를 사랑했다고 말을 할 수 있나요? 나는 그게 어떤 좀 삼촌이요? 말고 그 바비를. 저는 사실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요. 바비한테 사랑에 빠지잖아요, 이 여자가. 그때 삼촌의 젊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에 빠진 건 아닐까라고 잠깐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또 들어가서 또 뭐야, 나 여자애 같아. 네, 잠깐 스쳤었어요. 그래서 혹시 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됐던 걸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뭔가 둘 사이의 공통점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쉽게 이게 애정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1도 안 했는데. 피일인가 삼촌이 근데 이제 둘이 어두운 바에서 데이트하고 할 때 네. 막 되게 로맨틱하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 그때 저 약간 얘가 약간 여느 홀리우드 되게 거만한 제작자처럼 보이지만 그런 여느 거물들과는 다르게 네. 약간 뭐 이런 구석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래, 그런 그 생각을- 장미꽃 보내는 전화할 때 50송이 보내주세요 했다가 안에 확 오니까 50%요 막 이러고. 그러다가 그건 전형적인 불륜 아닙니까? 전형적인 불륜이지. 전형적인 그걸 아름답다고 포장할 수 있어요? 아니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로맨틱하다고 할 수 있지. 너무 혼자 억으로 다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적절히 나눠서 가져가시다. 그럴까? 아니, 너무 안 도와주니까 나 혼자. 김프로님의 저 노력을 억으로 끈다로 너무 폄하했나? 살신성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억으로 끝나고. 아니 근데 그거는 정말 누가 보기에도 100% 그냥 불륜이잖아. 네. 근데 이를테면 이럴 수 있죠. 그걸 아름답게 포장할 수가 있나? 그 불륜을 하는데도 막 네. 그냥 갑자기 계좌이체 하는 거랑 다르지 않을까. 아니 근데 세상 어느 불륜도 그 정도의 로맨스는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야 마음을 얻으니까. 네네. 그렇죠. 돈만 보고 막 달려오는 사람들은 사실 없지 않나요? 네, 뭐. 뭔가 노력을 하니까 로맨틱한 것도 노력을 하겠죠, 당연히.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삼촌이 바비한테 나 이혼할까 말까를 바비한테 상의하거든요. 근데 바비가 되게 쿨하게 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일인지 모르고. 네. 남의 로맨스가 자기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링크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이야기 속에. 네네. 네. 그러면 여자 주인공들, 여자 배우들한테는 특별히 빙의되는 사람이 혹시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그래요? 네. 우디 알렌이 여자 캐릭터를 잘 그리기로 유명한 감독인데. 제시한테. 마음이 갔나? 제시, 그러니까 보니한테 첫 번째 보니한테 빙의가 됐던 게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저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델이나 배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유명해지고 싶어라는 어떤 꿈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허황된 꿈이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나는 이제는 나이가 좀 들고 있으니까 내가 막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탑 배우가 될 수 있는 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저걸 쫓으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스탑해야 되는 걸까? 근데 네. 보니가 약간 그 기로에 서 있었다고 생각해요. 바비를 처음 만났던 시점에서. 네. 좋아 보이지 않아, 이제. 라고 한 그게
얘는 이제 그때쯤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한 여자로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거 별로 싫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입장을 그냥 확실히 하고 싶은 마음에 남한테 얘기하는 게 그게 하필 바비였을 수도 있고. 근데 바비는 또 거기에 매력을 막 느끼고. 그렇죠. 근데 딱히 따져보면 보니가 그렇게 말한 만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보니. 그쵸. 어쨌든 결국에는 삼촌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얀 드레스에 네. 이따만한 귀걸이 하고 나오니까. 그렇죠. 다시 만났을 때 네. 참 그랬죠. 근데 네. 굳이 네. 기분이 나빠가지고 도망간 바비가 갔잖아요. 저 바쁜 손님이 있어가지고 놀다 가세요. 그리고 절로 갔는데 굳이 그걸 일어나가지고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여자의 심리는 뭡니까? 저에게 묻는 건가요? 여자가 우린 장소가 남자니까. 네,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이거 제 남자친구가 들을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렇죠. 네. 약간 영화 노트북이라고 생각해요. 노트북? 네. 네. 첫사랑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뜨거웠던 사랑에 대한 근데 여기는 그렇게 뜨겁지도 않았잖아. 에이 뭐 뜨거웠을 수 있죠. 네, 뭐. 같이 바다에서 그렇게 신나게 뛰어놀았는데 뛰어놀았다.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짧고 별일 없었어도 확 타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사랑이랍니다, 기프라님. 나이 든다고 사랑을 당하는 게 아니야. 방들이 멜로꾼 멘트 나오네, 진짜. 결혼했다고 사랑을 다 끝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본인이 선택해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네. 약간 되게 얄밉더라고요, 여자가. 아니, 다 가졌잖아. 본인이 네. 뭐 차기도 했고, 본인이 그런 원하는 게 걸 다 아니었을까? 가졌는데, 본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잖아요. 어쨌든 둘 다 사랑이었지만 한 사랑은 나에게 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랑이고 한 사랑은 진짜 막 끌어오르는 진실. 그건 여자 다 알거든요. 얘가 진심인지 아닌지. 얘가 그렇구나. 자기 친구하고도 아는구나. 얘기하잖아요. 네. 걔는 진짜 막 진심 어린 청년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자기는 자기가 경멸했던 삶을 살고 있어요. 평안하고 유복하게 살지라도 네. 마음속으로 난 이거 사실 좀 싫은데 라고 가지고 있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만난 거예요. 얘가 지금 과거의 남자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한테 진짜 이렇게 했던 자기의 옛날을 생각하게 만드는 네. 또 거기서 그런 판타지가 작용한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얘 또 만나고 싶다라고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반갑고, 뭐야 여자 반갑기도 같아. 하고. 네, 그쵸. 여자 같아. 여자 같아. 뭐야, 여자 같아. 전형적인 네. 쌍년의 캐릭터. 대놓고 제가. 제가 되게 싫어하는 캐릭터거든요. 아니 근데 네. 왜 다 가지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하나는 포기하지.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거죠. 우리 열심히 끄신다. 아이 참.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전에 네. 정말 똑같은 멘트를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멘트를 거절을 당했거든요. 뭐라고? 네가 나한테 당장 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본이가 그 설명할 때 네. 너랑 사랑은 하지. 근데 너랑 사랑을 선택하면 완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깜짝 놀랐어. 그게 기자할 때요. 기절 전이죠. 완전 전이죠. 대학생 때. 대학생 아무것도 없을 때. 대학생 때 벌써 그런 걸 따져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그 멘트를 들은 적이 있는데. 참 그게 딱 나오니까. 여대생. 정말 딱이잖아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네. 뭐, 끼케야 삼촌 심부름이나 하는 정도의 네. 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안녕? 미안해. 그냥 삼촌. 네. 하고는 갔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있는데, 그걸 굳이 찾아와서. 네. 옛날에 사랑했지 않느냐며. 근데 저는 거기서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난 남자지만. 그럴 수는 있죠. 네, 남자지만. 오히려 저는 남자 입장에서 얘기해 보자면,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막 엄청 잘 결국 난 뻥 찾았어. 둘 중에 딱 비교 우위에 있는 애한테 갔어. 그래서 난 와가지고 다행히 지금 멋있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걔를 다시 보지만 않으면 별로 문제되는 게 없어. 가끔 혼자 있을 때 꿈에서는 좀 나와. 뭐 이 상태야. 별 문제 없잖아요. 만났을 때 기분 안 좋은데 탁 약간 티를 내고 갔는데 다시 찾아오잖아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남자 입장으로서. 그때도 냉정하게 그냥 쌩 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냥 슬쩍 받아가지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황 대리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그 전 인연과 어떻게 인연이 마무리가 됐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달라지겠지만 이 케이스라면 지금 영화의 케이스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쿨한 쿨가이로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왜냐면 내가 다 그래? 갇혔으니까. 갇혔으니까. 네, 다 갇혔으니까. 오케이. 이제 오는 거니? 쿨하게 받아들인다고? 오는 거야? 오케이. 나 이제 준비가 됐어. 네,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아니죠. 그런 거예요. 마음 안에는 엄청난 성취욕이 있겠지. 성취욕. 내가 못다 이룬 그 관계를 드디어 내가 뭔가에 레벨업을 해서 드디어 이 순간에 내가 못다 이룬 성취를 이뤄내는구나. 라는 뿌듯함을 뿌듯함과. 느끼지만. 근데 아까 쿨하게 세아 씨는 그게 아니라면서요. 받아들인다? 근데 궁금한 게요. 네. 바비가 내가 그걸 이루었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래요.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바비가 그걸 쫓아서 갔는가? 쫓아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은 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막 거기서 누구보다 자신 있게 그 두 번째 여자한테 대시하잖아요. 거기에 그렇네. 엄청난 자신감, 첫 번째 모습에서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자신감 있잖아요. 있지. 바로 첫날 밤에 바로 자자 그러고 막, 그쵸? 그래? 그러면 새벽 동안에 뭐 째려들면 되겠네? 그래서 막 하고 막 이런 자신감의 원천은 어디였을까? 성취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되게 얄미우면서도 영리한 게 이쪽도 한번 그래봤고 얘도 딴 애한테 또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다 서로가 서로에게 한 번씩 그런 역전이 돼요. 삼촌도 그렇고 조카도 그렇고 그리고 바비가 LA에 있을 때랑 뉴욕에 있을 때랑 첫 번째 보니에게 당한 게 두 번째 베로니카를 보니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또 그런 입장이 돼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막 돌고 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제목이 절묘하다고 생각한 게 카페 소사이어티 걔네끼리의 어떤 자기들끼리 막 뒷얘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막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는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는 뭐 보면서 그 여자의 선택이 이렇게 속물이라고 먹어질 선택이었나? 아니 그런 자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영화 보는 그래요? 동안에. 아니 저는 개념도 못 받았어요. 괜히 빙의했나 봐. 그럴 수 네, 너무 똑같은 멘트를 깜짝 놀랐거든요. 보면서. 아 그래요? 저런 멘트를. 되게 속물이네. 500일 썸머 했을 때 황대리 잡았던 것 같은 느낌. 내가 칼을 잡았지. 막 이렇게. 황 대리가 똑같은 반응을 보였었죠. 그렇죠. 네. 그게 각자 오는 지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지. 네. 뭐 저라고 그런 일 없었겠어요. 딱 그거 승화시키고 보자마자 있어요. 보고 갑자기 필름이 막 뒤로 돌아가지고 아니 깜짝 저년이 깜짝 놀랐어요, 전 진짜. 저런 멘트를. 그럴 수 있죠. 아니, 저걸 어디 학원에서 배우나? 저 멘트는 어디 책에 나오나? 어떻게, 아니, 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네. 저 사람은 뭐 없었을 텐데. 네. 나이대도 안 맞는데. 근데 저런 멘트를. 대학교 때 그런 멘트를 듣고 하고 하는 건 참 둘 다 어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상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가요? 나이가 어린 친구였어요. 나는 대학교 때 순수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근데 뉴욕에 돌아와서 바비가 애가 멋있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 또 찝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멋있어지는 이유가 깡패 형 도움 받아가지고 어떻게 잘 풀려버린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찝찝함도 있긴 했어요. 얘도 나중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지 마음 아프게 했던 애랑 별반 다르지 않을 선택을 할 수도 있을 애일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얘가 주인공으로서 너무 지금 이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오는 약간의 불편함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우디 알렌 특유의 인생을 오래 산 연륜이 묻어난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샹년에 대한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전면에 부각하지도 않았고. 네. 근데 곳곳에 그런 포인트들은 적절하게 다 집어넣었는데 네.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까 황대미 작가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자기가 겪었던 일과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리화도 있겠죠. 자기를 이해하고 싶거나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대놓고 하기 민망하다는 걸 자기가 알 정도의 나이는 있으시고 그냥 사는 게 다 그래. 그러니까 이걸 염세적으로 풀지도 않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어떤 시대나 자기가 원하는 판타지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로맨틱하게 그릴 땐 너무 로맨틱하고 네.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찝찝하게 느껴져야 할 때는 그걸 또 짚고 넘어가고 뭐 그런 점에서
우디 알렌 영화 중에 근래작 중에 제일 좋지 않았나. 자, 그러면 우디 알렌 바인 우리 세아 씨는 가장 명장면을 꼽으라면 그래요.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 뭐가 있습니까? 엔딩? 엔딩. 네네. 네. 삼촌이 말하잖아요. 필이 말하잖아요. 우리 보니에게 너 표정 단 꿈을 꾸는 것 같아. 그냥 꿈을 꾼 거죠. 그러고 걔가 그 꿈에서 깨어나와서 어떻게 살아갈지 아니면 그게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뭐 상상이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 눈 감은 그 상태로 그냥 끝나는 거. 엔딩이 명장면이지 않을까. 여운이 좀 생각하죠. 있었다. 네. 그리고 그냥 중간중간에 조명이 되게 예쁘게 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네. 노란 불빛으로 이렇게 싹 바뀌면서 사람이 이 뒤쪽에서 이렇게 뭔가 정말 판타지가 등장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누가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장면들도 다 너무 좋았고요. 그 조명 생각하니까 저 그 장면 생각나는데 원래 와인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초 다 타고 아, 안 네. 오잖아요. 그때 불이 그러다가 맞아. 낮에 왔는데 저녁 식사 네네네네네. 다음날 왔는데 불 꺼지면서 원래 저녁 식사 장면에나 어울릴 법한 그쵸. 엄청난 촛불 조명으로 아, 바뀌는 맞아요. 예. 그때부터 그때 진짜 예. 짱이었어요. 조명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시지만 좀 물을 흐트러 보자면 그 바비 역할을 분한 제시 아이젠버그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거든요. 자기가 본 조명 스텝 중에 조명 제일 빨리 치더라고. 감독은 세 테이크 이상 가지 않고 조명 감독은 자기가 본 어떤 현장보다 조명을 빨리 치더라고. 야 정말 영화 찍는 유령들이 그렇게 빨리 친 조명에 여러분들은 감탄하셨습니다. 아이씨. 황 대리님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겁니까? 뭐 뭐니 해도 엔딩이죠. 아까 무라일체되는 진짜 나는 전혀 엔딩이 전혀 생각 아 저 엔딩 되게 좋았는데. 네. 무라일체되는 엔딩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이런 감성을 느끼는 내 자체가 너무 싫더라고. 이게 막 시네필 같잖아. 막 여기서 막 문법을 발견해내고 막 저기 돌아간다. 저 등 앞에 사람 등 내가 저 캐릭터 무라일체. 이것이 감독이 말하는 경지. 막 감독 그런 생각을 하고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거나 그 여운은 어떻게 부인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재즈 한 곡이 그 여운을 받아가지고 재즈가 막 흘러가잖아요. 네. 그 노래 끝나고 또 밝은 음악이 나오던데 그 전까지 못 일어나겠더라고. 그래서 잘 살고 있냐? 저는 그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 학원에서 배운 것 같은 대사를 들은 이후로 기억이 별로 나지 않아. 그렇구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근데 저는 중간에 일어나서 나와버렸어. 사람들이 다 재즈곡 듣고 있는데 나 나와버렸어. 그럴 수 있죠. 저는 근데 좀 이 영화는 또 다른 것들도 되게 좋은 게 둘째 누나 남편이 정말 네.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옆집 시끄럽게 하는 것도 하나 조율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둘이 처음에는 되게 그 부부 되게 잘 맞는 부부다 보기 좋다 생각하다가 맞아요. 나중에 너무 깝깝하고 남편이 그렇다고 그 누나가 한 짓이 잘한 짓은 절대 아니고 네. 사람 목숨이 날아가 버리니.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 막 되게 좋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바보 같아 보이는 그 바비 아버지, 아빠. 그 엄마. 네. 근데 마지막에 그 둘의 대사가 난 너무 좋더라고요. 난 죽음이 오면 막 싸울 거다고 막 이러고 막 엄마는 유태교에 내세가 없어 이 멍청한 양반아 이러면서 뭐 이렇게 둘이 막 얘기하다가 히브리어로 엄마가 뭐라고 했더니 남편이 무슨 얘기야?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열가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이 자기 기도해서 한 번도 응답받은 적이 없다 했더니 그 엄청난 지혜로운 말을 해요 엄마가. 그 전까지 아무 생각 없는 아줌마로 보이다가 그냥 막 그런 장면들이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많이 살고 좀 통달한 사람이 만드는 영화구나. 근데 보기 편하게 정말 잘 만들었다. 아무튼 뭐 곱씹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은 많죠. 영화여서. 형 있잖아요. 갱스터 형. 네. 형이 갑자기 요즘 성경 읽는다 이러고 해맑게 사형당하기 직전에 면회하는 장면도 너무 웃기고. 맞아. 근데 코미디 같았어요. 엄마 멘트도 죽이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살인자 아들에 이어가지고 크리스천까지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너무 웃기고. 진짜 웃겨. 예. 그게 그냥 마냥 웃기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면이 또 보면 과거가 막 나오잖아요. 그 형이 깡패 생활하면서. 네. 근데 옆자리에 앉아서 막 자기랑 떠들던 친구가 트럭에 앉았다가 그냥 팍 맞아 죽어버리고 네. 총 맞아 죽고. 네.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걸 겪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뭐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참 노련하죠. 네. 그 배우가 저는 낯이 되게 있던데 어디 나온 거 본 적 없으세요? 그 하우스 오브 카드. 네.
하우스 오브 카드 미드에 나오던. 네, 거기서 머리 빡빡 깎고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게 수 있는데. 네, 네. 의원? 네, 의원. 네. 조선 의원. 오, 기억하시는. 비서랑 같이 이렇게. 그래요? 네, 마지막에. 머리를 깎아서 전혀 몰랐네. 네. 그죠, 그죠. 어. 저도 되게 낯익는데 하다가, 걔구나, 이렇게. 네. 아무튼 연기도 다들 좋고. 네, 아무튼 한 번씩 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여태까지 나왔던 그 작품들 중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혹시 안 보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찾아가서 한번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른 영화 평들을 좀 보시고 네, 뭐. 저희들의 수준이 뭐 제가 네. 우리 보통 오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도 같이 취합해서 알려드려야 된다는 저는 나름의 사명감도 있어가지고 찾아보는데 이 시기가 추석 때 개봉했잖아요. 네. 매거진에 제대로 다뤄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겠네요. 그래서 사실 우리 별로 그거 안 찾아보잖아. 우리 얘기만 막 하고 나 막 숫자만 몇 개 정리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되지 않을까 싶지만 영화에 대해 별 관심도 없으시고 안 그러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때 틀어야 되나요? 네? 와, 근데 이건 뭐 배우나 감독을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우디 알렌 영감이 한번 오라고 도발하면 오지 않을까? 비행기 잘못하고.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